장례식장 분향소. 하얀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천천히 뜯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윤정은 맨 앞줄에 앉아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이제 아파트 2채, 상가 하나 다 내 거야. 변호사의 목소리가 조용한 분향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고인 박순자 여사는 전 재산을 김은자 씨에게 상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정이 들고 있던 위패가 덜컥 흔들렸어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고작 요양보호사예요. 그때 옆 테이블 태블릿이 저절로 켜졌습니다. 화면 속 순자가 또렷하게 말했죠. 내가 돌봐달라 부탁했던 건 내 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요. 국화향이 더욱 진해지는 순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분향소는 하얀 국화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봉인된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는 천천히 봉투의 붉은 봉인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고인 박순자 여사의 유언장 개봉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분향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정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검은색 상복 위로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윤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드디어구나. 이제 시어머니의 아파트 2채, 그리고 장안시장에 있는 상가 하나 모두 내 것이 되는 거야. 윤정은 속으로 이미 계산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훑어보던 변호사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와 또렷하게 읽기 시작했죠. 고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김은자 씨에게 상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순간 분향소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빗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얀 국화 향기만 더욱 짙어졌죠. 윤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귓속으로 울리는 말이 제대로 들린 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이 들고 있던 위패가 덜컥 흔들렸어요. 윤정은 황급히 위패를 두 손으로 붙잡았지만 손끝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분향소 뒤편에 서 있던 은자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은자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을 뿐이었죠.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저 사람은 고작 요양보호사예요. 남이라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향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놀란 표정으로, 누군가는 의아한 눈빛으로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은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자의 눈빛이 잠깐 흔들리더니 곧 단단하게 변했습니다. 여사님, 약속 지켰어요. 은자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은자의 손은 가만히 주머니 속 묵주를 쥐고 있었어요. 차갑고 매끈한 묵주알이 손바닥에 닿는 느낌이 은자를 진정시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태블릿 화면이 저절로 켜졌어요. 파란 불빛이 어두운 분향소를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향했죠. 화면 속에는 박순자가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순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건
내 몸만이 아니었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분향소 안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 부탁한 건 우리 가족을 돌봐달라는 거였어요.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윤정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윤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윤정의 떨리는 눈동자를 클로즈업했다가 은자의 손등으로 이동했어요. 은자의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다쳤던 흔적이었죠. 은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순자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은자야, 고마웠어. 내가 너한테 부탁한 거 끝까지 지켜줘서. 영상이 꺼졌습니다. 분향소는 다시 정적에 휩싸였어요. 윤정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국화 향기가 더욱 진하게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은자를 바라봤어요. 은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자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분향소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어요. 윤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위패가 다시 한번 덜컥거렸죠. 90년대 초 장안시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상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생선 굽는 냄새, 김치 담그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그 한복판에 순자의 작은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가게라고 하기엔 초라했어요. 낡은 좌판 위에 놓인 플라스틱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새벽같이 일어나 밑반찬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무생채 같은 소박한 반찬들이었죠. 하지만 순자의 손맛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간이 딱 맞아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했어요. 순자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작은 딸은 5살이었어요. 남편은 일찍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워야 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 나가 팔고 저녁에는 아이들 밥을 챙겼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장마철이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시장 골목은 금세 무릉덩이가 됐습니다. 장사는 안 되는 날이었죠. 순자는 좌판을 정리하려다가 우산 없이 서 있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이거 쓰세요. 순자는 자신이 쓰던 비닐 우산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아가씨가 쓰게. 난 괜찮아. 저는 집이 가까워요. 할머니 드리는 거예요. 순자는 우산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집까지 가는 동안 순자는 흠뻑 젖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늘 그랬어요. 가진 게 없어도 나눌 줄 알았죠. 설날이 되면 순자는 떡국 떡을 덤으로 얹어줬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한테는 2개씩 더 넣어줬어요. 할아버지, 떡 많이 드시고 올해도 건강하세요. 순자의 웃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순자를 좋아했어요. 순자네 가게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반찬을 사러 오기도 했지만 순자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2002년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온 나라가 붉은 물결로 뒤덮였어요. 대한민국 응원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도 가게 앞에 작은 텔레비전을 놓고 손님들과 함께 응원했죠. 그 무렵 장안시장에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재개발한대요. 다들 상가 분양받으래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돈이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재개발이 진짜 될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순자도 고민했습니다. 그때까지 모아둔 돈은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상가 한 칸을 사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순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을 했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상가를 샀습니다. 낡은 시장 상가였지만 순자는 믿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믿었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재개발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낡은 시장은 새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순자가 샀던 상가 가치는 10배 넘게 올랐어요. 순자는 상가를 팔지 않고 임대를 줬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죠. 순자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민수는 반듯하게 자랐어요.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민수는 결혼을 했고 며느리 윤정이 집안에 들어왔죠. 윤정은 깔끔했습니다. 말투도 단정했고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고 손톱은 늘 정돈돼 있었습니다. 윤정은 순자의 재산을 금방 알아챘어요. 상가 하나, 아파트 2채. 적지 않은 자산이었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전문 요양보호사를 쓰셔야 해요. 제가 알아볼게요. 윤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도 나이를 느끼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힘든 일이 많아졌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김은자였어요. 58세, 동대문 봉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쳐 일을 그만뒀습니다. 은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머니, 이분은 공단에서 소개받은 분이에요. 가격이 착하대요. 윤정은 은자를 소개하면서도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가격? 사람한테 가격이라는 말을 쓰나 은자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은자는 익숙했어요. 이런 시선에 안녕하세요, 여사님. 김은자라고 합니다. 은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은자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은자의 손을 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자국도 있었죠. 앉으세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자는 순자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윤정은 서류를 꺼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무 시간, 급여, 업무 내용. 윤정의 설명은 기계적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은자는 순자의 부은 다리를 마사지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 조심스럽게 다리를 감쌌습니다. 은자의 손길은 능숙했어요. 여사님, 이 고무장갑 냄새. 은자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아는 냄새예요. 오래 일한 손들의 냄새예요. 순자는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은자의 눈에는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순자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처럼 오래 일해온 사람이라는 걸. 순자는 은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고생 많았겠어요. 아니에요, 여사님. 일하면서 제 아이들 키웠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은자는 웃었습니다. 순자도 따라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이해가 흘렀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만이 아는 무게였죠. 은자가 순자를 돌본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은자가 순자를 깨우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괜찮으세요? 은자가 황급히 다가갔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떨며 말했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 은자는 즉시 순자의 다리를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어요. 은자는 침착하게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높았어요. 은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증상, 혈압 수치까지 빠짐없이 적었죠. 일단 병원 가봐야겠어요. 민수 씨한테 연락드릴게요. 은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응급 가방을 챙기고 순자를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혈관이 많이 약해졌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주일 입원 치료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걷기가 힘들어졌고 손발이 자주 저렸습니다. 은자는 더욱 세심하게 순자를 돌봤어요. 식사량, 약 복용 시간, 혈당 수치, 배변 활동까지 모든 것을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집에 들렀습니다. 윤정은 부엌에서 은자를 불렀어요. 은자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닫고 윤정 앞에 섰어요. 윤정은 팔짱을 낀 채 은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집에서 돌보는 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윤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최선이요? 은자 씨, 여기는 병원이 아니에요. 전문 의료진이 필요한 상태라고요. 여사님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은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윤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합리적인 판단의 문제예요. 요양병원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민수와 윤정, 그리고 은자가 거실에 모였어요. 순자는 안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요양병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잖아요. 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싫어하시잖아. 집에 계시고 싶다고. 그건 어머니가 상황을 제대로 모르셔서 그래요. 요양병원에 가시면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기록도 투명하고. 윤정의 말에 은자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기록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매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은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공책을 꺼냈어요.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투약 기록, 식사량, 운동시간, 혈압과 혈당 수치, 심지어 소변량과 배변 상태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보세요. 여기 오전 8시 혈압 측정, 오전 9시 당뇨약 복용, 오전 10시 식사량 3분의 2 섭취, 오후 2시 산책 15분. 은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공책을 들여다봤어요. 윤정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이 더 안전하죠. 윤정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은자는 공책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원하시는 건 안전보다 편안함입니다.
집에서 익숙한 곳에서 지내시고 싶어 하세요. 그건 은자 씨 생각이고요. 우리 가족이 결정할 문제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자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은자는 순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사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은자야, 앉아봐. 순자가 손짓했습니다. 은자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순자가 은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가웠어요. 오늘 윤정이가 한 얘기 다 들었어. 여사님, 은자야, 나 병원 가기 싫어. 병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갈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자는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데요? 나 정리할 게 있어. 우리 민수한테, 윤정이한테, 그리고 너한테도 해줄 말이 있단 말이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자는 가만히 순자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은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여사님이 하실 말씀 다 하실 수 있도록요. 어떻게? 윤정이가 계속 병원으로 보내려고 할 텐데. 기록으로요. 여사님, 은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자는 녹음 기능을 켰어요. 지금부터 여사님 말씀 다 기록할게요. 여사님이 원하시는 것, 하고 싶으신 말씀 전부 다요. 그리고 약봉투, 의사 선생님 소견서, 약사님 상담 내용까지 전부 모을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해요. 여사님, 누가 뭐래도 기록이 증명해 줍니다. 은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순자는 은자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믿어볼게. 은자야. 그날부터 은자는 더욱 꼼꼼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순자와 나눈 대화, 의사의 소견, 약국에서 받은 복약지도, 모든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은자는 작은 파일 박스를 하나 마련해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이 다시 집에 왔습니다. 윤정은 주방에서 은자를 불렀어요. 윤정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은자 씨, 선은 지켜요. 가족사에 관여하지 말고 맡은 일만 하세요. 은자는 설거지를 멈추고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시니까 더 기록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덜 다치려면요. 뭐라고요? 나중에 후회 안 하시려면 지금 제대로 기록해 두는 게 좋아요. 누가 뭘 했는지, 여사님이 뭘 원하셨는지요. 은자의 말에 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실로 나갔어요.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파일 박스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하지만 여사님을 지켜야 해. 은자는 순자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자는 문을 살며시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걷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했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은자는 밤낮으로 순자를 돌봤어요. 하지만 은자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정이 낯선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윤정이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법무법인에서 나오신 변호사님이에요. 재산 정리 상담 좀 받으려고요. 순자는 침대에 누운 채 고개만 돌렸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흐릿했어요.
윤정과 변호사는 거실로 나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자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니께서 구두로 말씀하셨어요. 재산 대부분을 저희한테 맡기시겠다고요. 윤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구두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증인도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필 유언장이 가장 확실합니다. 본인이 직접 쓰시고 날짜와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은자는 찻잔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정과 변호사는 은자를 보자 이야기를 멈췄어요. 은자는 조용히 차를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은자는 불안했어요. 순자가 하고 싶어 하던 말들을 아직 다 못했거든요. 어느 날 아침 윤정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윤정은 민수를 불렀습니다. 오빠, 이것 좀 봐요.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윤정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종이에는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유언장이에요. 작년에 쓰신 거예요.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자도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은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내 재산을 아들 민수와 며느리 윤정에게 상속한다. 2023년 6월 15일. 순자의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가 이걸 언제? 작년 여름이에요. 오빠가 출장 갔을 때 어머니가 저 부르셔서 같이 쓰셨어요. 윤정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습니다. 은자는 다가가 유언장을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정이 재빨리 종이를 접었습니다. 은자 씨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은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잠깐 본 글씨체가 마음에 걸렸어요. 뭔가 익숙한 순자의 글씨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은 변호사 사무실에 유언장을 가져갔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형식은 완벽하네요. 자필로 작성됐고 날짜와 서명, 도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죠? 네, 이 유언장은 유효합니다. 윤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은 유언장 사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음 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윤정이 유언장을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윤정 씨가 진짜 효부였구만. 시어머니가 유언장까지 쓰셨대. 그러게. 착한 며느리 만나신 거지. 시장 골목에서 슈퍼마켓에서 사람들은 윤정을 칭찬했습니다. 윤정은 겸손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은자는 불안했습니다. 은자는 순자의 글씨를 수도 없이 봤어요. 약 봉투에 적힌 메모, 장부에 쓴 글씨, 은자에게 건넨 쪽지까지. 순자의 글씨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세로로 길게 내려 쓰는 버릇이 있었고 시옷자를 쓸 때는 3번 꺾었어요. 하지만 유언장의 글씨는 달랐습니다. 은자는 윤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언장 제가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왜요? 은자 씨랑 무슨 상관이에요? 윤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정이 은자를 불렀어요. 윤정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은자 씨,
이제 집에서 어머니 돌보는 건 무리예요.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여사님은 집에 계시고 싶어 하세요. 은자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정은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가족이 결정했어요. 은자 씨는 이번 달까지만 나오시면 돼요. 은자는 처음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순자 곁을 지키는 것조차 막힌 거예요. 은자는 순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사님, 제가 지켜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은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야, 괜찮아. 순자가 가늘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자신의 방에서 순자가 남긴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은자는 녹음 파일을 날짜별로 정리해뒀어요. 몇 달 전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은자야, 내 글씨 있잖아. 나는 세로로 내리꽂듯이 써. 오래된 습관이야. 시장에서 장부 쓸 때부터 그랬어. 순자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은자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시옷자를 쓸 때는 꼭 3번 접어. 1번, 2번, 3번. 이게 내 버릇이야. 혹시라도 누가 내 글씨 흉내낸다면 시옷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은자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은자는 녹음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유언장에 있던 시옷자. 은자는 잠깐 봤지만 기억났습니다. 2번만 꺾여 있었어요. 3번이 아니라.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은자는 순자가 예전에 쓴 메모들을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사진을 확대해서 시옷자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3번 꺾여 있었어요. 여사님 글씨가 아니야. 은자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은자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유언장은 이미 윤정이 가져갔고 은자는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은자는 파일 박스를 열었습니다. 은자가 그동안 모은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순자의 메모, 영수증, 녹음 파일, 사진들. 은자는 천천히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기록들이 필요할 거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사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은자는 다시 파일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은자는 잠들지 않았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은자는 순자의 체온을 재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은자는 깜짝 놀랐어요. 은자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입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서류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진지한 표정으로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김은자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내밀었어요. 상속 관련 서류 절도 혐의로 수색 영장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은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절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찰은 은자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여사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은자가 황급히 말했지만 경찰은 이미 집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와 윤정이 현관으로 들어왔어요. 민수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고 윤정은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자 씨?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경찰 한 명이 순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자는 급히 막아섰어요. 안 돼요. 여사님, 약 서랍이에요.
함부로 건드리시면 수색영장이 있습니다. 비켜주시죠. 경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어요. 경찰은 약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먹는 약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경찰은 서랍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민수가 은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자 씨? 엄마 방에서 인감도장이 사라졌어요. 인감도장이요?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은자는 인감도장을 만진 적이 없었어요. 순자의 인감도장은 민수가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확인했을 땐 분명히 있었는데. 민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윤정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윤정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은자 씨가 그럴 리 없잖아요. 윤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은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정의 말투는 은자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감도장 만진 적 없어요. 민수 씨가 보관하고 계셨잖아요. 은자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 방 서랍에 넣어뒀어요. 은자 씨도 알고 계셨을 텐데. 은자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칠 전 민수가 순자의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 서랍을 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인감도장을 보지 못했어요. 경찰이 은자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자는 따라갔어요. 경찰은 은자의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은자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었습니다. 가방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이 은자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 안에는 지갑, 휴대폰, 수첩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가방을 뒤집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작은 빨간색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요. 은자는 그 케이스를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인감도장 케이스였어요. 이게 뭡니까? 경찰이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어요. 민수는 케이스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엄마 인감도장 케이스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처음 봐요. 제 가방에 넣은 적 없어요. 은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윤정이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정말 은자 씨가. 윤정의 목소리는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너무 짧은 순간이라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자만 그걸 봤어요. 은자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케이스를 은자의 가방에 넣은 거예요.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뭔가 증거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끝이구나. 은자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은자를 일으켜 세웠어요. 경찰서에 동행해야겠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정말이에요. 은자가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자는 경찰을 따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때 순자의 방에서 신호음이 들렸습니다. 삐삐삐 심박수 측정기 소리였어요. 은자는 몸을 돌려 달려갔습니다.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은자는 이미 순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의 숨소리가 가빠졌어요. 여사님. 은자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순자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은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은자야. 순자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은자는 순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여사님, 저 여기 있어요. 은자야, 남 탓하지 마. 순자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기록이 널 지켜줄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자는 은자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박수 측정기 소리가 길게 이어졌어요. 비. 은자는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어요. 민수는 순자를 보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도 방으로 들어왔어요.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찰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은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은자는 순자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순자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은자는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약속 지킬게요. 기록으로 지켜드릴게요. 은자는 돌아서서 경찰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은자의 뒷모습은 외로웠어요. 하지만 은자의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은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자의 방에서는 민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은자는 없었습니다. 은자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순자를 생각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꼭 진실을 밝힐게요. 은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은자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죠. 은자는 눈을 감고 순자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습니다. 기록이 널 지켜줄 거야. 장례를 마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자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어요. 인감도장 절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하지만 은자는 더 이상 순자의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은자는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자는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은자는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메모, 약 봉투, 녹음 파일, 사진들. 은자는 천천히 자료를 정리했어요. 그러다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예전에 은자에게 맡겨둔 거였어요. 장안시장 반찬가게 시절의 장부였습니다. 은자는 장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날짜별로 매출과 지출이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글씨체였습니다. 은자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상단에 작게 적힌 메모를 발견했어요. 2004년 3월 15일 김은자 자녀 등록금 대출 상환 300만 원. 은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은자는 그때를 기억했어요. 은자의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은자는 대출을 받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대출이 상환됐다는 연락이 왔었어요. 은자는 누가 해준 건지 몰랐습니다. 은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2011년 민수회사 첫 보증 1,000만 원. 회수 완료. 은자는 계속 장부를 넘겼습니다. 곳곳에 메모들이 숨어 있었어요. 2018년 윤정 친정 채무 600만 원 변제. 익명. 은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왔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은자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자는 파일 박스를 더 뒤졌습니다.
박스 바닥에서 먼지 쌓인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어요. 테이프에는 2002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자는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은자의 집에는 아직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은자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더니 순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시절 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자야, 이 녹음 들으면 내가 이미 세상 떠났을 거야. 순자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은자는 눈물을 닦으며 귀 기울였어요. 너 기억하니? 내가 봉제 공장에서 손 다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반찬 한 그릇 더 얹어줬잖아. 그때 넌 돈이 없다고 사양했지. 근데 나는 그냥 줬어. 왜냐면 너도 그때 우리 민수 봐줬거든. 은자는 기억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은자의 손이 다쳐서 일을 못할 때였습니다. 은자는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어요. 순자가 반찬을 덤으로 줬었죠. 그리고 은자는 순자의 아들 민수를 봐준 적이 있었습니다. 순자가 급한 일이 있을 때였어요. 우린 오래전부터 서로 갚고 갚은 사이야. 나는 내가 힘들 때 도왔고 너는 내가 힘들 때 도와줬어.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뭐. 순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은자야, 내가 돈을 모은 건 맞아. 근데 그 돈은 흘러야 의미가 있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야. 사람한테 흘려보내야 해. 그게 진짜 복이야.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민수한테, 윤정이한테도 돈을 써줬어. 근데 걔들은 몰라. 내가 익명으로 해줬거든. 윤정이 친정이 빚이 있었어. 내가 갚아줬지. 민수가 회사 보증 설 때도 내가 뒤에서 도와줬고. 순자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은자야, 상속은 내가 받아. 내가 유언장에 그렇게 써놨어. 근데 놀라지 마. 너한테 주는 게 아니야. 너는 집행자야. 은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집행자? 내 재산은 민수가 살 집 마련하는 데 써. 그리고 나머지는 동네 어르신들 의료비랑 급식비로 써. 장부 보면 다 적어놨어.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지. 순자의 목소리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너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돈을 제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너한테 맡기는 거야. 알겠지? 테이프가 멈췄습니다. 은자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은자는 순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상속은 소유가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은자는 파일을 다시 뒤졌습니다. 순자가 남긴 영상 유언 파일을 찾았어요. 은자는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순자가 나타났어요.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은자야, 지금쯤 넌 내 장부를 봤을 거야. 순자가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놀랐지? 내가 이것저것 사람들 도와줬던 거. 나는 원래 그랬어.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도 나눴거든. 그게 내 방식이었어. 순자는 잠깐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상속은 내가 가져. 근데 명심해. 이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민수와 동네 어르신들이야. 너는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순자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윤정이를 미워하지 마. 윤정이도 힘든 사람이야.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윤정이 친정이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윤정이는 불안한 거야. 또 가난해질까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자는 윤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윤정이는 우리 가족이야. 내가 윤정이도 지켜줘. 윤정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게.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순자가 마지막으로 웃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은자야, 고마웠어.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참 복 많았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은자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은자는 결심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보호를 선택하기로. 은자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은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은자는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순자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자에게 싸워라. 기록으로.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자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순자의 녹음 파일, 메모, 영수증, 사진, 모든 것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은자는 밤새 작업했어요. 새벽이 되자 은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자는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은자는 순자의 진짜 유언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싸우겠습니다. 기록으로요.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은자는 파일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은자의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은자는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은자의 손에는 파일 박스가 들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순자의 진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은자는 순자를 위해, 그리고 순자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됐어요.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윤정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은자는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자 모두 일어섰어요. 착석하십시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은자는 떨리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윤정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 사본을 들어보였어요.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형식도 완벽하고 날짜와 서명, 도장까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어요. 윤정은 침착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은자 측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해당 유언장의 필적 감정을 요청했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서기가 서류를 건넸어요. 재판장은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쳐 쓰고 입을 열었어요. 필적 감정 결과를 낭독하겠습니다. 법정 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문제에 잡힐 유언장은 필체 12개 요소 중 9개가 불일치합니다. 특히 세로액의 각도, 시옷자의 꺾임 횟수, 점의 위치가 현저히 다릅니다. 위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수는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은자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태블릿을 법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순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어요. 은자야, 시옷자는 꼭 3번 접어 확인해. 순자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자는 종이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시옷자를 쓸 때 1번, 2번, 3번 꺾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유언장의 시옷자는 2번만 꺾여 있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어요. 방청석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고인의 실제 필체입니다.
변호사는 순자가 쓴 메모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모든 시옷자가 3번 꺾여 있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더욱 숙였어요. 은자 측 변호사가 계속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영상 유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순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순자는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내 전 재산을 김은자에게 상속합니다. 은자는 신탁 집행자로서 내 뜻을 이루어 주길 바랍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분명했어요. 옆에는 공증인이 서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이 영상은 공증 사무실에서 촬영됐습니다. 공증인의 확인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공증 사무실 출입 기록도 제시했어요. 순자와 은자가 함께 공증 사무실을 방문한 기록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김은자 씨가 작성한 요양일지입니다. 변호사는 두툼한 공책을 들어 보였어요.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날짜별 투약 기록, 식사량, 혈압 수치, 모든 것이 기록돼 있습니다. 약사와의 통화 녹취록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은자가 약사에게 순자의 상태를 상담하는 내용이었어요. 은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세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순자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날짜는 은자가 체포되기 전날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윤정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방을 열었어요. 작은 빨간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윤정은 은자의 가방 쪽으로 다가갔어요. 윤정의 손이 은자의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넣었어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정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상은 고인이 설치한 보안 카메라입니다. 김은자 씨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재판장이 윤정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의 눈빛은 엄중했어요. 피고인 윤정 씨, 할 말 있습니까? 윤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정의 다리가 떨렸어요. 윤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윤정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법정이 다시 고요해졌어요.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고 박순자의 정식 유언장은 김은자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고 김은자를 신탁 집행자로 지정한 것이 유효합니다. 단 유언 대용 신탁 약정에 따라 민수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지역 어르신 의료 및 급식 기금으로 집행할 것을 명시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땅 소리가 울렸어요. 판결이 끝났습니다. 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은자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해냈어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은자에게 다가왔어요. 민수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은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몰랐네요. 엄마가 진짜 원했던 게 뭔지. 은자는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자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수 씨는 여사님이 가장 사랑하신 아드님이에요. 여사님은 민수 씨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수는 윤정을 돌아봤어요. 윤정은 의자에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정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자가 윤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은자는 윤정 옆에 앉았습니다.
윤정 씨도 힘드셨죠? 은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들었어요. 윤정의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불안했어요. 또 가난해질까봐. 친정 빚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그 빚 갚아주신 거 몰랐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만 알았어요. 은자는 윤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은 윤정 씨를 가족으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윤정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윤정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법정안이 고요했습니다. 민수도 다가와 윤정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법정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은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가슴속으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모두를 지켰어요. 약속대로요. 봄비가 내렸습니다. 촉촉한 빗소리가 장안시장 지붕을 두드렸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비 냄새와 함께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어요. 비가 그치자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장안시장 입구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빨간 천으로 가려진 현판 앞에 은자가 섰습니다. 은자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옆에는 민수와 윤정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모여 있었죠. 시장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박순자 여사님의 뜻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박순자 어르신 급식 코너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자가 천천히 빨간 천을 잡아당겼어요. 현판이 드러났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급식 코너.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눈물을 닦았어요. 은자는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급식 코너는 깔끔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따뜻한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은자는 집행자로서 순자의 재산으로 이곳을 마련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자, 첫 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은자가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윤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윤정은 큰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윤정이 국그릇에 떡국을 담았습니다. 윤정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어르신 한 분이 그릇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누구요? 윤정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윤정은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박순자 여사님 며느리예요. 아이고, 며느리구만. 효부네, 효부.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윤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불리고 싶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은 다음 어르신께 떡국을 따라드렸어요. 윤정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수가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할머니, 이렇게 누르시면 사진이 찍혀요. 민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어렵게 버튼을 눌렀어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어머, 됐네. 할머니가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민수도 함께 웃었어요. 민수는 매주 이곳에서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주들과 영상 통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민수 씨, 고맙네. 덕분에 우리 손주 얼굴 볼 수 있겠어.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윤정과 은자는 함께 배식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였지만 호흡은 잘 맞았습니다. 윤정 씨, 국 더 필요해요. 네, 은자 씨. 바로 가져올게요. 윤정이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정은 무거운 냄비를 들고 왔어요. 은자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윤정이 먼저 웃었어요. 은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서먹했던 사이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자는 주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은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순자가 운영하던 반찬 가게가 바로 여기였어요. 이제는 급식 코너가 됐지만 순자의 온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는 가방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순자가 남긴 장부였어요. 은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순자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어요. 돈은 흘러야 복이 된다. 고여 있으면 썩는다. 흘릴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라. 은자는 장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은자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사님, 흘려보내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대로요. 은자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은자는 순자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자 씨, 우리 같이 가요. 민수가 문 앞에서 불렀습니다. 윤정도 함께 서 있었어요. 은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네, 갈게요. 세 사람은 함께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불을 켰습니다. 시장이 따뜻한 불빛으로 채워졌어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정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올게요. 어르신들 점심 준비해야죠. 윤정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은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은자는 순자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누군가를 돌보는 것. 그게 진짜 상속이었어요. 급식줄에 서 있던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습니다. 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누군가는 앞사람에게, 누군가는 뒷사람에게 우산을 기울였어요. 아무도 혼자 젖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템플스테이 공양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은하고 깊은 종소리였어요. 저녁 예불 시간이었습니다. 종소리가 시장 골목을 타고 흘렀어요. 은자는 걸음을 멈추고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은자는 눈을 감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은자야. 고마워. 은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자 씨,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은자는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여사님 생각이 나서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거.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정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장안시장의 저녁 불빛이 더욱 환해졌습니다. 급식 코너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떡국을 먹으며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장부를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순자의 글씨가 또렷했어요. 사람값은 직함이 아니라 지켜준 기록과 나눔으로 매겨진다. 은자는 그 문장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어요.
유언은 남은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약속이다. 은자는 장부를 닫았습니다. 은자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예요. 내일 또 봐요, 은자 씨. 민수와 윤정이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은자도 손을 흔들었어요. 은자는 혼자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은자는 급식 코너를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현판에 적힌 순자의 이름이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자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여사님, 편히 쉬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은자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은자는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은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장안시장의 밤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냄비 부딪히는 소리, 빗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그 속에서 순자의 마음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나누고 흘려보내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 그게 진짜 유산이었어요. 은자는 집에 도착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 냄새가 났습니다. 은자는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어르신들이 오실 거예요. 은자는 다시 그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순자가 그랬던 것처럼. 은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은자의 얼굴은 평온했어요. 은자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사님, 잘 자요. 내일 또 뵐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장안시장의 불빛이 하나씩 꺼졌어요. 하지만 급식 코너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불빛이었어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